여러분 일단 이거 컬러감 구경해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블루, 핑크, 카키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다른 색상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아직 거기까지 탑할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읽다가 좀 지쳤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긴 한데 아니 분량이 있다 보니까 이거 두께 봐봐. 왜 이렇게 안 두꺼워 보이지? 배고 자도 되겠어. 아무튼 가라사대 시리즈는 고전 문학 리뷰입니다. 저도 고전을 많이 안 읽어봤어요. 근데 워낙 고전이 좋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읽어봐야지 하다가 이번 기회에 좀 미루지 말고 시작해보자 해서 뭐 큰 뜻은 없고요. 저처럼 이제 고전 문학을 읽어보고 싶었지만 선뜻 손이 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또 이게 또 느낀 점을 나누는 맛이잖아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면도날. 근데 이거는 제가 딱 펼치자마자 왜 이렇게 손이 안 가는지 바로 알았어. 그러니까 그 현대소설은 사회 분위기나 어떤 시대적 그런 배경이 익숙해서 되게 빠르게 착붙해서 읽히거든요. 근데 초반부터 막 세계 1차 대전 이런 거 나오니까 아마 덮을까? 이거의 연속이야.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48쪽부터 재밌어. 조금만 찾고 읽어봐. 진짜로. 좀 줄거리를 풀어보자면 작가인 서머시 몸이 직접 소설에 등판합니다. 근데 그 이제 책 안에서도 자기가 쓴 소설이 대박이 나가지고 막 인터뷰도 하고 신문에도 실리고 아주 유명세를 떨치던 시절이에요. 이런 서머시봄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와. 여보세요? 했더니 저 엘리엇 템플턴입니다. 엘리엇 템플턴은 어떤 인물이냐면 그냥 딱 봐도 세련되고 부자인 미국인 신사야. 근데 이 사람은 특히 파리 귀족 사이를 엄청 동경해. 그래서 막 그 젊을 때부터 사교 파티, 만찬 이런 곳에 참석하면서 자기 인맥을 넓히는 게 삶의 목표예요. 이런 엘리엇이 밥이나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만난 사람들이 엘리엇의 조카인 이사벨과 그의 남자친구 레리입니다. 둘은 약혼을 한 사이고 레리는 전쟁에 참전하고 돌아온 상태거든요. 그럼 돌아오면 뭐 해야 돼?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복학도 하기 싫고 일하기도 싫고 그냥 다 싫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벨은 레리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계속 레리는 삶의 목적은 뭘까? 막 이러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면서 책만 읽어. 그러니까 이사벨은 야 너 취직 안 해? 나 진짜 백순 너무 싫어. 막 이래도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훨씬 더 풍요롭다. 이래. 그러니까 가치관이 아예 다른 거지. 그래서 둘이 엄청 싸워요. 그럼에도 이사벨은 레리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계속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한다 생각하니까 솔직히 열이 팍 받지 솔직히. 그러니까 이사벨이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 싶었나 봐. 그럴 때 띄우는 승부수 점의 특허 뭐죠? 우리 헤어지자. 이 말 들은 레리가 이사벨을 딱 지나쳐서 창가로 가더니 창밖을 막 바라보는 거야. 이때 이사벨은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헤어지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벨이 이 복잡한 심리를 묘사하는데 이게 진짜 읽어봐야 돼. 이거 어디냐면 131쪽부터 스타트. 이제 그렇게 하고 둘이 헤어져요. 그 후로 레리의 소식은 아무도 몰라. 그냥 사라졌어. 그리고 이사벨은 그레이 매튜라는 남자랑 결혼하는데 그레이 매튜 어떤 남성이냐면 그냥 핫가이. 막 인기는 하늘에 치솟고 너무 근사해. 근데 또 레리 친구야. 그러니까 둘이 사귀고 있을 때부터 이사벨을 엄청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남자고요. 얘네 집의 아빠가 엄청 큰 증권회사를 운영하고 그 집안의 외동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멋진 그레이와 결혼을 해서 이사벨은 자기가 그토록 원해왔던 궁전 같은 집에 아주 호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 두 딸도 낳고. 그러던 어느 날 1929년 10월 23일 뉴욕 증시가 폭락했다. 미국 대공황이 온 거야. 자, 증권회사 운영했던 그레이 매튜, 나락가주, 쌍망이주 그냥 아예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파산하고. 아니 근데 내가 이걸 딱 보는데 좀 통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남의 고통 보고 통쾌하면 안 되죠. 제가 이 통쾌함의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사벨을 질투한 것 같아요. 어떡해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사벨이 맨 처음에 레리한테 야 너 현실을 살아 막 하면서 이렇게 따질 때 나 정말 이사벨 말이 너무 공감이 가고 걔 말이 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레리와 헤어지고 나서 너무 아파했지만 결국 자기가 원했던 삶을 위해서 행복하게 사는 이사벨을 보고 나도 모르게 질투한 것 같아. 왜?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봐봐. 이렇게 사람이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사벨도 그렇고 레리도 그렇고. 하여튼 이제 미국은 대공황 때문에 그냥 쑥대밭이야. 막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요. 타격이 너무 커서. 근데 아까 엘리엇 있죠? 걔만 살아남아. 그러니까 엘리엇은 여태까지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인맥이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바티칸에 있는 친구 지인한테 곧 미국 주식이 폭락할 거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야. 그러면서 바로 야 내 주식 당장 금으로 바꿔라. 전부 쳐서 다 금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얘만 살아남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이런 이제 거뜬한 엘리엇 삼촌의 도움으로 이제 이사벨과 그레이가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이때 이제 10년 동안 사라졌던 레리가 나타나면서 2막이 전개됩니다. 근데 그냥 솔직히 개재밌어.
그러니까 그 이제 인물도 추가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들끼리 엮인 스토리도 엄청 탄탄하고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그리고 레리도 자기가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 그냥 몽상가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전쟁 중에 제일 친한 친구가 자기를 지켜주려다가 죽은 거예요. 그 친구가 죽고 나서 너무 눈물이 나서 자기가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화가 나더래. 저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이 너무 부당하다는 감정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뭘까? 내가 돌아온 건 단지 운이 좋아서였는데 그럼 남은 내 삶을 이 답을 찾기 위해 활용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이 질문이 나를 향해 있다가 세상 돌아가는 꼴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난 믿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간 거야. 자기가 이제 수도원에서 지냈던 적이 있는데 거기 수도원 사람들이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더라. 아니 근데 어떻게 저들은 한치 의심도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아니 땅에 있는 아들이 자기 아빠한테 양식 달라고 간청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오히려 낳아놓고 제대로 안 먹이거나 안 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한다. 이 창조주도 마찬가지 아니냐.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살아가는데 필요할 것을 줄 준비가 안 됐다면 만들지 말았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고통을 만들어서 결국 이렇게 고통을 만든 이유가 그들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힘을 잃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난 이렇게 상식이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면서 엄청 공격적으로 비판하거든요. 근데 이게 신앙심을 가진 개인을 향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시대에 그 신을 권위와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종교 체계를 비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리는 직접 그 전쟁에 나가서 죽음이랑 고통을 목격했잖아요. 직접 겪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서구의 기독교식 설명, 뭐 신의 뜻,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 이런 걸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놀랬던 게 저도 교회를 다녔어서 주기도문이 되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논리성을 따져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그럴 일이 없지 사실. 근데 이렇게 이제 레리가 역으로 되묻는 질문이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던 관점을 좀 정면으로 이렇게 팍 부딪혀버려서 좀 되게 신선했어. 좀 약간 놀랐어요 진짜로.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서머시몸이 직접 소설에 등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중요해. 이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자기 가치관이 다들 되게 강해요. 그리고 막 기도 너무 세고 다 자기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확신에 찬 사람들이 계속 자기의 주장을 펼치니까 나도 모르게 막 거기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꾸 태클을 걸어. 엘리엇의 되게 속물적인 행동을 비웃기도 하고 이사벨이나 레리가 얘기할 때도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 너 그거 아니면 어쩔 건데? 이러면서 계속 반문을 해요. 심지어 레리는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레리가 막 얘기할 때마다 나 진짜 고집 너무 세고 짜증이 나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야. 진짜 정말 너무 공평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작가는 그냥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입증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계속 반문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이의 삶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끊임없이 상기시켜요. 거의 오뚜기야. 다 읽고 나서도 각 인물에 대해서 편파적인 어떤 해석을 내릴 수 없게 만드는 게 이 소설의 묘미이자 자신이 직접 등판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읽고 나서 느낀 게 많은데 뭐 레리는 그래야 레리야 멋있다 화이팅 이 정도였고 이사벨한테 훨씬 더 마음이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벨은 되게 욕망도 있고 질투도 많고 현실적이고 솔직하고 또 되게 섬뜩할 정도로 이기적인 면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느 부분에서 딱 꽂혔냐면 이사벨이 레리랑 헤어진 후에 서머시몸이랑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당연한 길을 선택한 거다.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었더라면 내 이기심을 좀 더 버렸더라면 좀 더 고상한 인격을 가졌더라면 레리랑 결혼해서 걔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한다면 다 이뤄도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서머시몸이 그럼 왜 그렇게 못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사벨이 여기서 두려워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딱 읽는데 이게 꼭 사랑 얘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저도 제가 스스로 한 선택에 대해서 되게 자책할 때도 많고 막 스스로 의심했던 시간들 때문에 힘들었던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내가 두렵네 라고 알기까지 전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일찍 읽었더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막 힘들었던 이유 있죠. 그게 다 지금 아직도 유행하는 극쌉티 100% 모먼트? 다 그것 때문이야. 요즘 막 그런 콘텐츠 많잖아요. T의 고민 상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민에 대해서 되게 별 고민 아니라는 듯이 엄청 짧은 대답을 내리고 그 후에는 진짜 거기에 대해서 마음 쓰지 않는 듯한 사람들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근데 사실 저한테 진짜 필요한 건 왜 다들 저렇게 단호하고 쿨하게 자기 인생 잘 챙기면서 멋스럽게 잘 살아가는데 왜 난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나 지금 쫄았네. 너 지금 두렵네. 이게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칭 쌉지 해결책, 그런 단순 명료한 대답은 사실 즉각적인 위로는 받을 수 있어도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좀 웃긴 거예요. 뭐 질문이 회사에서 상사가 찍접대는데 내가 너무 싫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왜 질문하시죠? 싫다고 의사표현을 하세요. 뭐 나이가 몇 살이시죠? 막 이런 거. 또 뭐 친구 관계 어쩌고 이런 거에도 시절 인연, 인생은 혼자다. 이런 대답 들으면 아니 누가 그거 몰라요? 아니 알지만 그게 어려워서 질문하는 건데 저도 T예요. 저도 T지만 저런 대답들 보면 진짜 법률 스님도 저렇게 간단하게 답을 안 내리시거든요. 저는 그게 상황의 맥락을 못 찍기 때문에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성적인 해결책을 원해서 T한테 고민 상담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진짜 제 생각인데요.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부터가 해결의 핵심 요지입니다. 근데 그건 내가 제일 잘 알아. 왜? 내가 겪은 감정과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정말 기초회화 수준 정도의 단순한 문장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자책할 확률이 더 커. 스스로한테 질문하는 게 더 빨라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다면 저는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아는데 아직 감정이 못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뭘 해야 하냐? T적 사고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요. 연습해야 돼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되는 그 간극을 조금씩 줄여가 보려고 스스로 계속 연습하는 게 전부야.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돼요. 제가 그때 너무 망연자실했던 게 다들 저렇게 정답 척척 적고 나가는데 왜 나만 남아있지? 하고 비교해서 더 힘들었어요. 생각해보면 나는 연습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을 바로 도출하나. 로봇도 아니고. 특히 진짜 요즘 밖에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무슨 얘기만 하면 내가 너무 T라서 이러면서 정말 막말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저는 그냥 다 퍼포먼스로 봅니다. 내가 T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제 친구들, 제 주변 T들은요 오히려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그렇게 함부로 얘기 안 해요. 갑자기 열받지? 지송? 하여튼 이렇게 소설 속 인물들의 솔직한 내면을 볼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진짜 너무 재밌게 읽어서 두꺼워도 용기만 있으시다면 바로 도전해보셔도 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진짜 첫 판부터 나 너무 좋았어. 진짜 너 진짜 좋았다잉?